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쉬운스쿨 중국어 HSK 대표 강사 최은정입니다. 자, 본격적으로 우리 5급 강의에 들어가기 앞서서 선행학습. 이거 알아요, 여러분. 저랑 용어도 같이 약속이 되고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꼭 끝까지 보셔야 돼요. 보고 들어가셔야 돼요. 자, 우리 먼저 일단 본인이 먼저 공부를 하고 동영상 보는 것을 기본으로 하겠습니다. 스스로 문제 풀어보시고요. 모르는 단어 암기, 거기 단어 다 정리되어 있을 거예요. 그 중에서도 특히 HSK 급수 표시되어 있는 것들, 그리고 뒤에 비밀 노트까지 다 공부하신 다음에 동영상을 듣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에요. 네, 그렇게 해서 다시 저와 함께 이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었구나 하는 것을 한번 봐주시는 게 좋겠고, 자, 아주 중요해요. 정말 중요해요. 이 순서대로 공부를 하라는데 제가 이유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주셔야 돼요. 쓰기 1부분을 맨 처음에 들을 거예요. 그리고 독해 1부분, 2부분, 3부분을 순서대로 들으신 다음에 듣기 1, 2부분이 뭐냐면 요건 오리엔테이션 보면 아실 수 있는데 1부분은 짧은 대화, 2부분에서 앞에 10문제는 긴 대화, 대화형으로 묶여 있어요. 그래서 대화형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고 그 다음에 2부분까지. 마지막에 쓰기 2부분. 요 순서대로 공부하는 거. 그래서 강의가 시원스쿨에서 올라갈 때 1강의 듣기부터 올라오더라도 그 순서대로 공부하지 마시고 반드시 이 순서대로 공부하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자, 그 다음 용어를 통일하도록 하는데 먼저 어법에서 우리가 품사라고 하는 거는 즈싱이라고 하는데요. 뭐 중국어 이름까지 몰라도 좋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최은정, 이게 제 이름이잖아요. 이게 품사인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 앞에 있으면 선생님 역할을 하죠. 누군가에게는 친구 역할을 하고 누군가에게는 딸 역할을 할 겁니다. 저라는 사람이 문장에서 돌아다니면서 하는 역할들을 문장 성분이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 쪼즈, 책상은 명사입니다. 그래서 품사는 우리가 이름이 항상 사로 끝납니다. 명사, 대사, 수사, 양사, 형용사, 사사사, 최은정인 거예요. 근데 이 주어지라는 명사가 어떤 문장에서는 주어 역할을 하고 어떤 문장에서는 목적어 역할을 하고 하는 역할이 바뀝니다. 그걸 문장 성분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 여기서 문장 성분이 선생님입니다. 지금 강의를 보고 계시는 여러분은 학생입니다. 선생님과 학생이 합쳐져서 하나의 수업이 이루어졌죠. 문장이라 함은 이런 여러 역할들을 하는 것들이 이루어져서 하나의 의미를 전달하는 단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무슨 문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문장에 어떤 특성이 있을 때 뭐 겸허문, 연동문, 이렇게 강조문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단위가 점점 커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법의 기본 구조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품사에서 방금 품사 했으니까 이름을 좀 통일해 할게요. 명詞그대로 명사입니다. 数词 1, 2, 3, 4, 5, 6, 7, 8, 9, 10 수사입니다.形容词 똑같아요. 형용사입니다. 동词동사입니다. 자, 그 다음 介词 한자 그대로 읽으면 계사입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뭔가 이제 하나의 호칭으로 지금 보면 나중에 접속사도 중국어 이름은 사실 전혀 다르거든요. 근데 접속사란 말 자체가 약간 영어나 우리가 국어식으로 바꾼 거잖아요. 그래서 같이 바꿀 거면 같이 바꾸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약속을 제가 전치사라고 할 겁니다. 그렇지만 계사라는 말도 굉장히 많이 쓰이는 말이고요. 주우츠는 그대로 조사예요. 따이츠는 대사인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은 책들이나 강의가 대사를 대명사라고 부르는 실수를 이 엄청 큰 실수거든요. 저지르는 경우가 많아요. 자, 보시면 대신하는 단어라고 되어 있죠. 뭐를 대신하는지 말하지 않았어요. 아무래도 대명사라는 말은 영어에서 따온 것 같아요. 영어에서 우리가 대명사라고 하죠. 영어는 대명사가 맞아요. 항상 명사만 대신하거든요. 근데 중국어에서 대사는 명사, 수량사, 형용사, 부사 굉장히 다양한 품사를 대신하기 때문에 대사를 절대 대명사라고 함부로 부르는 것은 금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양사, 네, 그리고 조동사를 원래 중국말로는 능원동사라고 해서 능웬동츠라고 합니다. 근데 그냥 우리 조동사라고 할 거고요. 똑같아요. 부사는 후츠. 접속사는 연결한다고 해서 원래 중국식 표현에 리엔츠라는 말을 쓰는데 그냥 접속사라고 일반화해서 통일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어로 나와 있는 걸 주로 사용하도록 한다라고 약속을 한 거고요. 자, 문장 성분. 아까 품사 했고 문장 성분. 이제 어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어는 주유, 주어, 웨이유. 자, 웨이유가 원래 이제 한자 그대로 보면 위어인데 너무 느끼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잖아요. 그래서 우리 서술어라고 부를 겁니다. 약속을 하고 있는 주입니다. 빈유. 사실 이 이름 저는 좋아하기는 해요. 왜냐면 주인 주자를 썼죠.
손님 빈자를 썼잖아요. 너무 이게 과학적이잖아요. 그래서 비너 하고 싶은데 이게 어법학에서 명칭을 만들 때는요. 한 가지 기준으로 도는 게 맞는 거예요. 여기서는 서술어 했는데 여기는 마음 든다고 비너 왔다 갔다 하지 않게 똑같이 목적어로 일단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밑에 있는 게 우리가 약속하는 지금 명칭들이 되겠습니다. 이때 주어를 꾸미는 말로 중국어는 띵유라는 말을 써요. 근데 이걸 정어 이러면 무슨 정어리 생선인가?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어라는 말을 조금 이용하시려는 분들이 가끔씩 한정어란 말 괜찮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다 한국어식으로 가기로 했으니까 약속을 하는 거예요. 지금 관영어라고 약속을 할게요. 이런 관영어 같은 경우가 주어를 꾸밀 때 바로 꾸밀 수 있으면 그냥 꾸미시면 되는데 나는 좀 지금 연결이 필요하다. 더 써주실 수 있습니다. 자, 똑같기 때문에 목적어 꾸미는 말도 띵위 똑같이 관영어라고 부를 겁니다. 서술어가 있을 때 서술어는 앞에서 수식을 받고 또 뒤에서 수식을 받고 두 가지 문장 성분의 수식을 받을 수 있는데 서술어를 앞에서 꾸미는 말은 쭈앙유라고 해요. 중국어 명칭상. 그대로 보면 상어. 고래 상어인가? 이러면 안 되니까 상어를 좀 이용하시는 분들이 상황어. 근데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약속을 동일하게 한국어식으로 부사어라고 하겠습니다. 부사어. 자, 이번에는 뒤에서 서술어를 꾸미게 됩니다. 뒤에서 서술어를 꾸미는 경우는 부의, 요거는 그대로 보어라고 쓰게 되겠습니다. 이때 부사어가 앞에서 서술어를 꾸밀 때 나는 연결고리 따위가 필요 없어 하면 그냥 쓰시면 돼요. 근데 나는 좀 필요한데 그러면 이렇게 땅지자 더를 쓰게 되겠습니다. 보어는 여러분 이름이 굉장히 다양하죠. 결과보호, 방향보호, 정도보호, 가능보호, 실행보호, 동향보호 많은데요. 대부분의 보어들은 덜을 쓰지 않아요. 이렇게 덜을 쓰는 보어가 딱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정도보호. 说得很好. 말하는 정도가 잘해요. 할 때랑 가능보호. 听得懂. 알아들을 수 있어요. 할 때 말고는 사실상 다른 보어들은 덜을 쓰지 않습니다. 자, 그럼 정리해보면 문장 성분은 총 몇 개죠? 이러면 계산을 못해요. 산수를. 자, 주어, 서술어, 목적어가 가장 기본이에요. 주어, 서술어, 목적어. 주어 꾸민다 무슨 어? 관형어. 어차피 똑같으니까. 서술어 앞에서 꾸민다 부사어. 뒤에서 꾸민다 보어. 주어, 서술어, 목적어. 꾸미는 거 3개. 관형어, 부사어, 보어. 총 6개의 문장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겠죠. 네. 자, 그 다음에 기호통일 한번 해보도록 할 거예요. 형용사 수러문이라는 건 문장에서 서술어가 형용사일 때는 주어는 우리가 영어식으로 이게 이렇게 적으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S 그리고 형용사 서술어일 때 밑에 줄치고 A라고 표시해 주세요. 동사가 서술어일 때 목적어가 올 수 있어요. 그러면 영어랑 똑같이 할게요. 我去中国라고 그대로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치사 구조 영어에도 있죠. in the classroom 이런 거요. 하실 때는 在北京 이렇게 가로를 할 겁니다. 그리고 学汉语 우리가 전치사 구조를 가로를 하는 이유가 사실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영어도 전치사 구조는 괄호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 영어 적기 되게 부담스러운데 I study Chinese 했어요. 그리고 in the classroom 하는 건 보통 이렇게 쌤들이 가로를 해버리잖아요. 우리가 괄호라고 하는 이 부호에서 얻는 첫 느낌이 뭐냐면 뭔가 중요하지 않는 생략해도 되는 이런 느낌이잖아요. 영어에서도 in the classroom은 이거는 그냥 수식을 하는 거지 문장의 중요하고 주요한 성분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SVO만 있으면 영어에서 뭐라 그러면 사명식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중국어도 똑같아요. 이게 그냥 SVO가 있어도 문장은 이미 완성되어 있는데 수식 성분으로 들어가는 거라서 얘는 괄호를 하는 것도 있고요. 이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는 이럴 수가 있어요. 전치사 구조는 이게 짜이 하나 갖고는 어차피 말이 안 되잖아요. 영어에서 in 하나 갖고 말이 안 되듯이 뒤에 말이 붙게 돼 있는데 이렇게 짧을 수도 있지만 굉장히 길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 우리가 이렇게 괄호를 해주는 것만으로도 이제 핵심이 보이는 거죠. 이 문장 사실은 주어 동사 끝났구나. 얘가 얘가 한다는 얘기네. 이렇게 호흡을 끊어주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영어에서나 중국어에서나 전치사 구조는 괄호하는 것이 여러분한테 좋습니다. 서술성 목적어란 말부터 좀 이해를 하셔야겠죠. 우리가 동사 뒤에 목적어가 지금처럼 이렇게 오면 지금 보시다시피 중국어하고 이제 주로 명사가 많이 오기는 해요. 칸, 띠에닝, 영화, 명사잖아요. 근데
영어 같은 경우는 무조건 명사가 들어와야 하는 거고 중국어 같은 경우는 명사가 아닌 다른 게 목적어로 올 수도 있어요. 특히 여러분 이런 문장을 한번 보시면 我打算 打算 뭐뭐 할 계획이라는 동사 누구나 다 아시죠? 한유 말 안 되죠. 명사가 안 돼요. 我打算 한유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我打算 중국어 안 되죠. 얘 같은 경우는 반드시 我打算去中国我打算学汉语 이렇게 동사가 또 하나 이렇게 들어가게 돼요. 이런 걸 서술성 목적어라고 해요. 형용사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我觉得觉得도 마찬가지요. 명사가 목적어로 못 와요. 我觉得他 그녀를 느껴요? 큰일 날 소리. 我觉得她很漂亮 이라고 목적어 속에 지금 뭐가 들어갔냐면 형용사가 들어갔죠. 이렇게 형용사나 동사 같은 게 목적어에 꼭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호흡이 목적어가 되게 길어질 때는 이렇게 큰 괄호, 서술성 목적어에는 이렇게 큰 괄호를 하고 그 안에서 다시 분석을 또 할 수 있는 거죠. S, A 이런 식으로. 얘 같은 경우는 V, O 이렇게 또 분석이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쓰는 기호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기호 통일까지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약속은 끝이 났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제 어디로 가셔야 돼요? 쓰기 제1부분부터 수업을 들으시면 됩니다. 수업을 하시다 보면 이런 기호 같은 거, 명칭 같은 것도 어느 정도는 자연스럽게 익혀질 테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본강에서 뵙도록 할게요. 기대하세요.